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 1부입니다. 계산 구조를 통해 살펴본 상속세, 절세 전략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이렇게 상담이 많이 는 것 같아요.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자가 있으면은 10억까지, 배우자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5억까지 세금을 안 낸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워낙 재산가액들이 이제 가치가 있다 보니까 거의 5억, 10억을 초과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세 신고 대상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산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그를 살펴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은 그런 것 같아요. 세금은 어디에서 절세 전략을 뽑을 수 있냐면은 계산 구조입니다. 양도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고, 4월달에 이제 증여세 살펴봤고, 이번 달에 이제 상속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들으시면은 그래도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남겨진 재산 가액을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공부할 때 좀 낯선 용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래도 그 용어는 그래도 세금을 공부하는, 세금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은 그래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상속인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과 대비되는 게 이제 상속인입니다. 이 상속인은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 유산을 누가 받죠? 배우자하고 자녀가 받습니다. 그 분들을 상속인.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갖고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증여세하고의 차이는 뭐죠? 증여세는 살아 있었을 때 부동산을 이전을 합니다. 그때 내는 세금이죠. 그 누구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부과하죠? 증여받는 사람.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증여세고, 상속세는 돌아가심으로써, 즉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속세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살아서 이전을 하느냐, 사망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느냐, 그리고 받는 사람 기준에서 세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그런 차이점이 있다.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그 이후분부터 얼마 인지에 따라서 50%까지, 굉장히 높죠. 50%까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가액을 갖고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그럼 돌아가시는 시점에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 가액을 줄이면 상속세를 적게 내겠네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죠? 돌아가시 직전에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재산 가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조금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증여,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했으면은 그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제 증여를 한 경우에는 5년 안에 증여한 거는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왜? 돌아가시는 시점에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조세 회피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사전 증여 재산이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세 전략이 떠오를 수 있죠? 상속재산가액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사전에 이 상속재산가액을 없애야 된다. 없애는 방법은 증여다. 근데 그때 증여할 때 상속인 입장에서는 최소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되지 않고, 상속인이 아닌 자, 예를 들어서 사위라든지 아니면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한테 증여할 때는 최소 5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재산만 남기지 않고 채무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받은 사람, 상속인 입장에서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가액에서 차감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파트를 남겼는데 그 아파트에 임대 보증금이 있다, 은행 대출금이 있다. 그거는 상속인이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 부분을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속 공제라는 거를 또 차감합니다. 우리가 증여 받을 때도 기억나세요? 누가 누구한테 증여 받느냐에 따라서 증여 재산 공제라는 게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끼리는 6억 원이 공제가 되고 직계 비속, 자녀들이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됐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상속세도 상속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조금 전문 용어로 인적 공제, 물적 공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까지는 10%, 1억에서 5억 사이는 20%, 30억 원이 넘으면은 50%이기 때문에 3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을 국가에서 가지고 간다. 굉장히 높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반 이상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야 될 세금이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상속재산가액 어떻게 평가합니까? 증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죠. 원칙이 뭐죠? 시가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 국가에서 정한 금액.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여기서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시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가는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감정가, 경매가, 공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매매로 취득을 했어요. 근데 취득하자마자 돌아가셨어. 그러면 매매로 취득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거고, 부모님이 경매나 공매로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했다가 조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경매, 공매 한 금액이 시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가가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국가에서 부과한 금액, 그거를 이제 기준시가라고 하거든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재산을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파트는 매매가나 경매가나 공매가가 없고 감정가에도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을 준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매매 사례가액은 그 아파트 단지에 내가 상속받은 아파트하고 평수도 같고 그 다음에 위치도 같은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보통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모양도 동일하고 같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또 수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반해서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단독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다, 이런 것들은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기준 시가인 개별 주택 가격을 많이 평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라든지 집합상가도 마찬가지죠. 토지도 모양도 다 다르고 위치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비교 대상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준시가, 즉 개별 공시지가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거든요. 꼬마 빌딩도 서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 꼬마 빌딩과 관련돼서 또는 이제 순수한 나대지와 관련돼서 감정을 해가지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꼬마 빌딩하고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가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살펴봤으니까 계산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여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손쉽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왜? 돌아가신 분의 남은 재산을 갖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남은 재산을 줄이면 되겠죠. 그게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해가지고 남길 재산 금액을 줄여놔라.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게 10년 내 또는 5년 내 증여한 거는 증여해봤자 어차피 포함된다 했잖아요.
10년은 누가 적용되죠? 배우자나 자녀, 즉 상속인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되고 상속인이 아닌 자, 며느리라든지 사위, 손자, 손녀는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되죠?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어차피 상속재산가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최소한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놓으려면 언제 증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0년 전에 해야 된다. 만약 시간이 없어요. 지금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10년까지는 못 버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내가 증여받아봤자 합산되죠.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죠?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한테 증여를 하면은 5년만 벗어나면은 상속재산가액이 그 증여받은 금액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번 이 사전증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긴 재산이 예금 2억 원하고 아파트 4억 원, 그 다음에 토지를 이렇게 남겼는데 토지가 4억 원이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부동산을 상속 재산을 남겼는데 이 중에 만약 토지를 10년 전에 상속인들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만약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머니께서 남긴 예금 2억하고 아파트 4억하고 토지 4억 총 10억 원이 이제 상속재산가액으로 얹어집니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는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괄공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전액 상속을 받았을 때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죠. 근데 사전증여를 10년 전에 했다.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10년 전에는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1년 전에 2억 원의 토지를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그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자녀한테 주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 산정한 게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자녀한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상속재산가액에서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예금 2억하고 아파트 4억 원, 즉 6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면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1천만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그냥 상속 돌아가신 시점에 남겨놨다.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미리 현명하게 10년 전에 자녀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그때 냈던 증여세하고 이번에 내야 될 상속세하고 합해봤자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증여를 통해 가지고 상속 재산가액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더 이 차이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를 못했는데 돌아가실 분이 연로하셔가지고 한 6, 7년 정도 살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자녀한테 증여하기보다는 며느리나 손자, 손녀한테, 사위한테 증여하는 게 낫겠죠. 왜? 상속인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5년만 경과하면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전증여를 않으면 똑같이 9천만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겠죠. 근데 5년 전에 며느리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년 전에 며느리한테 증여를 했다. 그때 재산가액이 만약 3억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죠.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친족에 해당돼서 1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고 그때 증여세 한 4,800만 원 정도 납부했을 겁니다. 근데 상속재산가액에서는 차감이 되죠. 그러면 상속재산가액에는 이번에 예금하고 아파트 4억 원 하고 해가지고 6억 원에 대해서 재산가액이 남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증여를 미리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세금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가장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쉬운 절세 전략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상속인들한테 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